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셨죠? 네. 이제 좀 약간 신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분데스리가 이모저모로 돌아왔습니다. 당연스럽게도 독일 축구 그리고 분데스리가 최고 전문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뭐죠?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그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레버쿠젠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쿠젠에 이제 제가 뭐 오늘 방송을 앞두고 이제 저희가 뭐 오늘은 이 주제를 뭐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레전드 간의 매치에 대해서 살짝 듣고 왔는데 뭐 어쨌든 축구 경기가 열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축구 경기가 열리기에 앞서서 네. 일단 지난 5월 12일이요.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 승격한 지 정확하게 40주년이 된 시기였습니다. 네. 레버쿠젠이 많은 분들이 분데스리가에서 되게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분데스리가 상위권에 줄곧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대항전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샬케, 레버쿠젠 이 정도가 강팀이라고들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원래 레버쿠젠은 1970년대까지 줄곧 하브리가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8, 79 시즌에 2부 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습격을 했거든요. 당시 레버쿠젠이 1979년 5월 12일에 열렸던 위르딩겐하고의 35라운드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로 마침내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레버쿠젠이 40년 전의 유니폼, 특별판 레트로 유니폼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도 다 그걸 입고 출전을 했고요. 경기에 샬케하고의 이제 바이 아레나에서 있었던 홈 경기에 그걸 입고 출전을 했고, 팬들 역시도 거대한 걸개를 만들었죠. 40주년, 분데스리가 승격 40주년 이렇게 대형 걸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전드들도 여기에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예, 여기 차범근 감독님이 계시죠. 네. 예, 차범근 감독님도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오셨고요. 이제 여기 울프 킬스텐, 레버쿠젠 구단 역대 최다골 기록자인, 네. 여기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예, 그리고 찌오베르투. 네. 예, 이런 이제 레버쿠젠을 대표하는, 전설들이 다 경기장에 관전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피파 온라인에서 썼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베르바토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 이거 하프타임 때거든요. 하프타임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관중수하고 이제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네. 여기 이제 차 감독님 여기 보이죠? 역시 중심이네요. 예, 하지만 레버쿠젠은 샬케하고의 경기에서 하버츠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예, 브루크슈탈르한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1대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에서 승리했으면 레버쿠젠이 4위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5위에 그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어쨌건 이게 레버쿠젠 홈 마지막 경기였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관중들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중들도 선수들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예,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분데스리가가 이번 주면 끝나죠? 예. 네, 라리가와 마찬가지로 끝나는데 레버쿠젠이 이제 마지막 경기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홈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도 이제 있는 날이었고 했기 때문에 레전드들도 초청하고 이제 홈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팬들과 저런 이제 스킨십도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하고 샬케 경기는 이제 5월 11일 날 있었고요. 그러니까 40주년이 된 날은 5월 12일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레버쿠젠 레전드들이 레전드 매치를 가졌죠. 네. 예.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에 펼쳐졌었던 경기였죠. 예. 양 팀의 감독은 루디 펠러, 그러니까 레버쿠젠 CEO기도 한 루디 펠러하고 그리고 크리스토프 다움이 맡았고요. 이제 다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과거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이때 이제 독일에서 천재 감독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팀 감독에 내정이 됐었는데
코카인 아,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쓰레기네요. 그래서 이제 감독 측에서 그러니까 부임하게 됐다가 안 되고 그리고 부임한 게 펠러였습니다. 아, 그래서 루디 펠러가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한일 월드컵에 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준우승 그거 했었을 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둘이 조금 인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임자와 후임자의 예. 느낌으로. 근데 그 차범근 감독님은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그 경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네. 뭐 체오베르트라던가 키르스텐이라던가 키슬링, 노보트니, 롤페스, 베르바토프, 베른스, 뭐 주앙, 세르지우 같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너무 다 나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는 아닙니다. 네. 다 나열하면은 이게 양팀 합쳐가지고 15명, 그 30명이 돼야죠. 네, 저는 한 3-4명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 그래도 나름 단축인 겁니다. 네네. 예. 그랬고, 경기 결과는 6대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네. 자선 경기가 원래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언급하신 선수들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 현역에 있었던 선수들도 있고 실제 지금 현역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팬들의 좀 눈높이도 맞춰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 출전을 네. 했네요. 상당수가, 뭐, 최근까지 뛰었던 키슬링하고 이제 뭐, 롤패스는 그렇다고 치고, 네. 또 이제 2002, 그가 트리플 런업 멤버들 있잖아요. 네네네. 준우승으로 챔피언스 리그와 그렇죠. 그 분데스리가 네. 포카에서 모두 준우승했던 네. 예, 01-02 시즌. 발락이 안 왔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발락이 콩 하면 발락인데. 그렇죠. 콩락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전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거가 승격이 확정됐던 그 경기 있잖아요. 네. 그 경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레버쿠젠 트위터에서 문자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를 마치 연상시키듯이 아, 지금 킥오프가 열렸습니다. 지금 딱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자 중계를 했는데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62분에도 실점을 하면서 65분경까지만 하더라도 레버쿠젠이 0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패색이 짙었었는데 이제 66분경에 브루크만의 골을 시작으로 79분경과 85분경에는 브리켄이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거기서 극적인 3대3 무승부를 연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승격을 확정을 지은 예. 레버쿠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골들 해당 시간에 맞춰서 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네. 골 영상이 올라왔어요. 하이라이트. 아, 그 트위터에? 예. 이거 되게 마케팅을 엄청 잘하네요. 센스 있게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들에서도 이제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승격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레버쿠젠 뭐 역대 최고의 선수 뭐 이런 걸 뽑는 것들을 네. 많이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슈퍼요타 아인스에서는 그 레버쿠젠을 빛낸 그 20명의 전설들을 뽑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노보튼이라던가 루시우라던가 뭐 베르바토프라던가 슈나이더라던가 네. 체오베르트라던가 뭐 그런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우리의 차범근 감독님도 있었습니다. 네, 빠지면 이제 섭하죠. 사실 레버쿠젠에서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레버쿠젠이 원래는 하브리그에 있었던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데스리가 우승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승격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유에파컵 우승을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그때부터 이제 레버쿠젠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명문의 반열에 좀 더 올라섰다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예, 그러면서 애가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네. 태동하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 유에파컵이죠. 유에파컵 우승을 거쳐서 이제 또 포칼 우승을 1990년대 초반에 하면서,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루디 펠러하고 뭐 베르트 슈스터 아시죠? 베르트 슈스터. 예, 네. 그런 선수들이 말년에 왔었어요. 말년이지만 어쨌건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독일의 전설적인 선수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레버쿠젠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계속 2위, 3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흥 강호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을 네. 했던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차범근 감독님도 딱 유에파컵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딱 보면서 당캐. 예. 주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네. 결승골을 넣으셨으니까. 그렇죠. 예, 연장전에서 에스파뇰과의. 네. 그때는 그러니까 유에파컵이 1, 2차전으로 치러졌었거든요. 네, 이 예. 모습이 뭔가 되게 정말 그 팀의 레전드의 뭔가 아우라가 좀 느껴지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네, 이렇게 저희가 레버쿠젠의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이 어떻게 보면 좀 레전드들의 매치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모저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 네, 저희가 항상 이모저모는 뭔가 좀 주제가 그래요. 사실 이게 하나만 딱 다뤄서 영상을 올리기에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고 이게 뭔가 하나? 이게 끝인가?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2개에서 이제 3개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독일 축구에 관한 소식이죠. 예.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 도르트문트하고 디셀도르프의 33라운드 경기가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예, 먼저 사진부터 보고 오시죠. 도르트문트 시내 정체를 알 수 없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르트문트 선수들로, 그리고 마치 이렇게 쿼테이션을 붙여가지고 이 선수가 얘기한 것 마냥 예, 이렇게 포스터가 붙었거든요. 일단 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마리오 게체로 이제 마치 마리오 게체가 얘기한 것처럼 나온 이 포스터인데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나치라는 거는 보이네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도스트펠트에서 나치가 되는 것보다는 우승 실패가 낫다. 바이에른한테 우승 트로피를 내주는 게 낫다. 예. 네, 그럼 방금 그 사진에서 봤었던 그 도스트펠트라는 거는 뭐 지역 이름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바로 그 지역 이름입니다. 도르트문트 서부에 위치한 그 인구 15,000명 정도 되는 예, 그런 소도시인데요. 되게 작은 도시네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가 최근에 그 약간 나치의 총본산처럼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좀 예, 그래서 이제 AfD라고 독일의 그러니까 약간 파시즘 이런 것들 조금 예, 주장하는 그 구구파가 있거든요. 네. 예, 그쪽에 그래서 새가 그쪽에서 상당히 불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마르코 로이스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치 이웃보다는 샬케가 승리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치를 예. 밴하자라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샬케는 도르트문트의 최대 라이벌이죠. 그렇죠, 이건 그렇죠. 저희가 지난 방송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레비어더비를. 예,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가 가장 싫어하는 건 샬케거든요. 네. 하지만 차라리 샬케가 승리하는 게 낫다. 나치 쪽보다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선수들이 했던 말이죠? 아니요,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진만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번 주인공은 이제 우카시 피슈책인데요. 그냥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게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우익에 설 바에야 벤치가 낫다. 그러니까 피슈책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익에 설 바에야 차라리 벤치에 앉는 게 더 낫다. 어떻게 보면 좀 언어 유희네요. 예, 그리고 포지션과 이제 맞춰준 거죠. 네. 이 인물은요, 도르트문트 레전드인 안드레아스 뮬러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문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우측보다 재밌나요? 예. 네.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 선수가 했던 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네. 예, 그냥 밀란이건 마드리드건 중요한 건 도르스트펠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선수가 예전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서 AC 밀란 인터밀란인가 AC 밀란 이적설도 있었고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천재 플레이메이커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네. 그라운드 위에 모차르트 막 이런 별명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약간 괴체 선배격에 해당하는데 그때 그 AC 밀란 이적설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있고 유벤투스 이적설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밀란이건 마드리드건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로 간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샬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호 배신자거든요, 사실상. 공공의 적 1호였어요, 이 선수가. 여러모로 개체 닮은 꼴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게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제 좀 확 와닿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샬케로 이적을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걸 이제 그 문구 가지고 밀란이건 마드리드건 중요한 건 도스트펠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패러디를 한 거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뭐 도르트문트 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이 포스터 자체를 도르트문트 구단에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지역 단체에서 한 건지에 대한 게 이제 좀 아무래도 화두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나치 반대 캠페인을 누가 열었냐, 이 주최 측에 관련된 이제 뭐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도르트문트 구단 쪽에서는요, 우리는 나치에 반대를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이걸 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위에 보면은 엑시트 도이칠란드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엑시트 도이칠란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 가족기획부에서 여기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엑시트 도이칠란드에서 한 거냐 아니면은
가족기획부에서 한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대체 누가 한 건지는 밝혀지진 않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사람들의 반응은 센스 있다는 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네. 봐도 그 아까 그 1호 배신자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수의 말을 인용한 것을 이제 포함해서 뭐 전체적인 사진들이 약간 이 패러디면서 약간의 희화 요소도 담아지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좀 센스가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는 건 그건 거죠. 어쨌건 이게 쿼테이션이 붙은 거는 네. 마치 저 처음에 괴체 것만 보고 괴체가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괴체는 그리고 좀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괴체가 한 말인 줄 알고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건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게 그가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선수라는 이 직업 자체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극우주의자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장난친 거구나. 그런데 이제 좀 잘못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 거죠. 네, 그렇죠. 도르트문트는 과거부터 어쨌건 이 건과는 별개로 나치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구단이었어요. 네. 일단 그 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구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15년 4월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경기에서 데어 클라시커에서 이 문구는 무엇이냐면요. 그 인종차별주의자를 위한 맥주는 여기 없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구네요. 예. 그리고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는 나치를 위한 자리는 없다. 뷔네가 그러니까 좌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베스트팔렌 스타디오는 이제 지그날 이두나 파크의 옛 명칭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문구 있잖아요. 네.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가 도르트문트 구장에서 아예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있잖아요. 네. 맥주 그니까 뭐랄까 컵받침. 네. 네, 맥주 컵받침에 이제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거죠. 인종차별주의자를 위한 맥주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당시 감독이었던 클롭도 이걸 이렇게 딱 옐로 카드처럼 들면서 예,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옐로 카드를 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예, 이건 그 2016년 5월에 있었던 그 플래카드로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치를 위한 미래는 없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서 보루시아는 파시즘을 싫어한다. 네. 예. 이건 이제 이번 시즌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뭐 나치를 위한 열망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2015년에도 또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치와 관련된 영상으로 그러니까 나치를 내쫓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되게 재밌게 만든 거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는 아마 여기 링크를 걸던지 아니면은 영상을 띄우든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이제 또 저희가 직접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근데 도르트문트가 되게 이런 뭐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나치라든지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확실하네요. 네. 네. 뭐 저도 약간 도르트문트 팬이 된다면 저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구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도르스트페트의 그러니까 그건 나치즘이 조금 성행하고 있는 거에 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쪽을 그래서 파고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오나치 쪽이 도르트문트를 만약에 전복시킬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다른 곳들도 왜냐면 그러니까 구동독 지역은 원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는 레버쿠젠의 이 레전드 매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르트문트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스 있게 성행하고 있는 나치에 대한 반대 문구, 이 포스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 도르트문트가 아니라 이 분데스리가는 뭔가 매주 이야기할 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많이 있었는데 좀 그냥 그래도 가장 좀 독특할 만한 소식 하나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감독님 한 분이
속해 있는 거 하나 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라리가도 좀 이런 이모저모에 다룰 수 있을 만한 예. 소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독서축구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